안녕하세요. 2025 수시 중하위권 학생 지도 전략 그 두 번째 전문대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혜원여자에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명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총 4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 대입 전문대학교 수시 모집의 특징, 두 번째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및 유의사항, 세 번째로 전문대 중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2024 대입 수도권 전문대 보건계열 입시 결과 분석,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고 보면 매력적인 전문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위권 학생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누구인가요? 전교생의 규모에 따라 이 대답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전교생의 규모가 다른 두 개의 고등학교를 사례로 중위권이 누구지? 또 하위권은 누구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교생이 한 330명 정도 되는 일반 고 A의 합격 사례를 보시면 중위권을 저희가 보통 말할 때 인서울의 끝자락에서 수도권이나 지방까지를 내려가는 학생, 지거국을 내려가는 학생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0, 5.0이 이 330명 A고의 경우는 삼육대, 경동대, 양주, 5.0, 6.0이 신한대에서 강릉, 원주대를 갖고요. 동시에 이 성적대 안에서 명지전문대와 강동대 간호학과, 그 다음에 인서울의 전문대인 명지전문대 서울대 등을 진학을 했고요. 하위권은 6.0에서 9.0 구간이었는데 동양대 북서울부터 동양대 영주 캠퍼스까지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진학했고 전문대는 명지전문대부터 경기도까지 있는 동양미래대학, 한국관광대 여기까지를 이제 지원하고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고등학교 B 180명 전교생의 B고를 가보시면 4.0에서 5.0 중위권에 해당하는 여기 애들은 4년제의 경우 서울여대 신한대를 갔고요. 전문대의 경우는 경민대 간호학과부터 서일대, 5.0에서 6.0은 강원대부터 동양대, 영주까지 4년제를 진학을 했고 전문대는 서정대 간호학과부터 경민대를 진학을 했어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6.0, 7.0에서는 경기도권에 있는 혁성대, 강원도권에 있는 한림대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했고 전문대는 한양여대부터 신구대, 7.0에서 9.0 구간은 경복대 작업치료부터 경기도권의 한국관광대 전문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위권은 누구냐? 4년제 인서울의 끝자락에 4년제 대학을 쓰긴 쓰지만 지역 거쳐 국립대와 4년제 지방대를 쓰면서 동시에 뭘 한다? 전문대를 지원하는 전문대 의료보건 계열 플러스 인서울뿐만 아니라 그 의료보건 계열을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성향을 가진 애들이다. 그럼 하위권은 누구냐?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쓰면서 동시에 서울, 경기, 인천의 전문대를 동시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다. 그럼 그걸 지도하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의 전문대에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애들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국의 전문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25년 현재 기준 131개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경북 지역의 한 개 전문대가 이제 통폐합되면서 하나 사라졌고요. 132개에서 올해 131개로 하나 줄었습니다. 근데 그중 서울 지역에 9개, 인천에 3개, 경기에 31개, 그래서 총 43개인데요. 여기 경기권의 대경대는 남양주 캠퍼스도 있지만 저쪽 경산, 경북 지역의 경산 캠퍼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오늘 강의에서는 남양주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기도권에 서영대는 파주 캠퍼스가 있는데 이 역시 광주 캠퍼스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오늘 파주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대의 초점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43개 대학교 기준으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수시 모집 전문대학의 2025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 항목별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형 일정의 특징. 전문대 전형 일정은 뭐지? 4년에만 생각하셨지 솔직히 전문대 전형 일정의 특징은 많이 고민 안 해보셨죠? 전문대는 수시 모집 자체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제일 중요하죠. 1차는 929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1차 원서 접수를 한다. 그래서 4년제
수시가 1차, 2차로 구분 안 돼 있잖아요. 수시와 정시 이렇게 딱 두 번으로 돼 있잖아요. 수시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4년제 2025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9월 9일부터 13일 5일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4년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끝내도 9월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분히 전문대 원서 접수를 고려해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2차는 822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수능이 언제죠? 11월 14일입니다. 애들이 수능을 다 잘 볼까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보는 애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의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문대를 써야 되는 수능 성적을 받아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11월 14일 수능 이후에 11월 22일까지 전문대 수시 2차는 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 결과를 확인하고 아이 도닥이셔서 22일까지 2차 전문대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전문대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까지고요. 등록은 16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전문대도 충원 모집을 미등록 충원을 진행하고요.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는 12월 18일부터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 전문대 지원팀에서 야심차게 만들어 본 건 전문대 수시 대학별고사 일정 달력이었습니다. 찾아봤는데 4년제 대학은 대학별고사 일정 달력을 많이 만드시는데 전문대 일정 달력은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전문대 지원팀에서 생각을 했고요. 전문대 대학별고사는 뭐지? 라고 봤더니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전문대는 수시가 한 번이라고 그랬죠? 두 번이라고 그랬죠?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 1차와 2차를 따로따로 정리해봤습니다. 전문대 대학별고사는 면접과 실기 이렇게 보통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과 실기를 구분해서 각각 수시 1차 따로 수시 2차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전문대 수시 1차에 면접과 실기의 최초 시험은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모집 요강상 조금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체크된 게 어느 대학이죠? 예, 서울 예대예요. 서울 예대인데 그럼 서울 예대는 면접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고 실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렇게 길게 막 진행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세부 학과에 따른 모집 일정을 추후 공고하는 전문대가 대부분이라서 내가 서울 예대 A과만 지원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두 개 복수 지원이 지원 가능한데 두 개 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A과, B과 정도를 지원할 건데 그게 언젠지 밝혀두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서울예대 지원해서 내가 실기를 본다라고 하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 근데 언제인지는 추후 공지할 게 이런 상황이어서 전문대 지원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 제가 10월 22일 날 서울예대 면접을 보는 걸 지원을 했는데 동시에 국제대와 청강문화산업대를 지원을 해요. 그럼 22일 날 면접이 3개가 잡힐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추후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해서 국제대 청강문화산업대는 못 쓰겠다. 왜 서울예대를 더 지원하고 싶으니까 면접 일정이 겹친다면 전문대 3개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겠구나 라는 걸로 활용하실 때 지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로 보시면 2차의 첫 대학별 전문대 대학별 고사는 11월 27일이고요. 마지막은 12월 8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지금 보시는 강의 원고와 함께 저희 영상 탑재하고 강의 원고를 탑재해 드릴 때 이 일정 달력도 전문대 면접시험, 실기시험 일정 달력도 PDF 파일로 동일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전문대 학생 지도하실 때 너 12월 29일 날 두원 본과대 쓸까? 그럼 여기 수원여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는 조심하자. 면접이 겹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학생 지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전형 일정 다음에 살펴볼 건 모집 인원입니다. 전문대는 모집 인원이 꽤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문대 모집 인원 볼 때 첫째, 어떻게 봐야 되나? 수시와 정시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전문대 메인은 어디냐? 수시입니다. 당연히 수시인데 올해 2,635명이 줄어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겠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4년제대와 비교하시면 좋은데요. 2025 4년제대 수시 모집 비율은 정시 대비해서 어떻게 되죠? 79.6%나 되죠. 전문대는 올해 몇 명이 줄었다고요? 수시에서 2,635명 줄었다고요. 근데 비율이 줄었느냐? 아니요. 비율은 오히려 0.1% 늘었어요. 그래서 전문대는 올해 2025 수시 모집에서 몇 퍼센트를 뽑는다? 92%를 뽑아요. 정시는 몇 퍼센트다? 8%밖에 안 돼요.
그럼 92%나 뽑는 수시가 전문대에선 메인일 수밖에 없어요. 4년제 수시, 4년제 정시 다 떨어지고 전문대 정시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전문대 메인은 92%를 뽑는 전문대 수시니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전문대는 수시가 앞쪽에 말씀드린 바처럼 1차와 2차로 양분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시 안에서도 1차가 메인이야, 2차가 메인이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1차가 1199명 줄었는데 비율은 0.7%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문대 수시 1차가 92%의 수시 모집 안에서도 75.2%를 뽑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차로 진행되는 거 아시겠죠? 1차가 많이 뽑는 거 아시겠죠? 2차는 0.6% 줄어서 16.8%, 그 75대 거의 17 정도로 1차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전문대 수시 모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농협대학교 131개 전국에 전문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130개만 수시 모집을 진행하는, 왜? 농협대가 수시 모집에서 학생 선발 안 해요. 그 다음에 서울예대는 1, 2차를 둘 다 하지 않고요. 1차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서울 예대를 쓰면 1차밖에 안 되는 농협대는 수시에 지원할 수 없다. 왜? 안 뽑으니까. 이 생각을 좀 유의사항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전문대를 쓴다면 우리 애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제 오늘의 초점은 일반고 선생님들을 초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반고 선생님들이 전문대를 지원시킬 때 첫째 일반 전형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만 인정된다면 그 학생이 일반고 출신이든 검정고시 학생이든 아무나 다 써요가 일반 전형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시 모집 안에서 32.6%를 모집합니다. 1, 2차 합쳐서. 그럼 일반 전형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92% 뽑는데 32.6%밖에 일반 전형으로 안 뽑으니까. 그럼 메인은 뭘까? 특별 전형이에요. 50.6%나 특별 전형으로 뽑아요. 그럼 일반고 학생의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도 쓸 수 있고 특별 전형 안에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뭔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 전형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원 자격으로 특별 전형 지원하게 되잖아요. 동일 개연 및 연계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전문대 나와서 전문대를 또 지원해요. 이런 거고요. 추천자, 특기자, 관련 경력자, 사회지역 배려 대상자가 있는데 요 특별 전형에서 일반고 선생님들의 기준 메인은 뭐여야 하냐면 일반고 졸업자여야 돼요.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특성화고 졸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의 경우 일반 전형을 쓰면서 동시에 뭐도 전문대에 쓸 수 있다? 일반고 전형을 쓸 수 있는 거다. 일반 전형 따로 일반고 전형 따로인 거예요. 한 글자 차이라고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일반고 특성화고 다 써요. 일반 전형. 일반고만 써고 특성화고 못 써요. 일반고 전형. 그 다음에 일반고는 못 써요.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만 써요. 특성화고 전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아시고, 그럼 이제 전공, 학과, 모집 단위 기준으로 전문대에서 제일 많이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뭐야, 전공은 뭐야,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메인 3가 있어요. 일단 메인 3의 그 첫 번째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인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늘고 비율이 는 게 1.3% 는 게 간호와 보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27.2%나 간호보건으로 뽑아줘요. 꽤 많이 뽑죠. 두 번째는 16.1%를 뽑아주는 기계, 전기, 전자고요. 탑3. 세 번째는 14.1%를 뽑아주는 호텔, 관광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7%는 안 되지만 6%대를 선발해주는 회계, 세무, 유통, 외식, 조리, 디자인, 뷰티, 연극, 영화, 방송, 응용, 예술이 있고요. 5%대를 선발해주는 건설, 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3% 정도 모집하는 유아, 보육, 아동, 생활체육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뽑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보건 계열에 좀 초점을 둬서 각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 그러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보건 계열 모집 인원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한눈에 좀 보시라고. 그래서 어디 있어 이런 거 할 때 많이 뽑는 데가 합격 가능성이 높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만이라도 의료보건 계열만이라도 모집 인원을 한눈에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래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능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이렇게 5개 학과를 기준으로 해봤는데, 전문대는 수시 1차, 2차 따로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의 수시 1차 간호학과는 보시면 일반 전형이에요. 파란색은 일반 전형. 그럼
일반고 특성화고 다 써야잖아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뽑죠? 예, 서정대 93명이 제일 많았고 수원 여자대가 78명, 국제대가 50명으로 좀 많았고요. 일반고만 써요. 특성화고 못 써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죠. 경복대가 180명, 경민대가 97명, 그다음에 안산대가 91명으로 좀 많이 뽑고 동남보고대가 71명,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뽑고 수원과학대 70명. 괜찮죠? 특성화고는 많이 뽑진 않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안산대 23명이 제일 많았다. 그럼 수시 1차가 75였고 수시 2차가 16.8, 17% 정도 됐잖아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 여기 그래프로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만 봐도 일반 전형 좀 많이 뽑아줘요. 수원 여자대 60명. 그다음 그 밑으로는 30명대로 떨어져요. 국제대 30명, 용인예술과학대 28명. 일반 고밖에 못 써요. 1차보다는 훨씬 조금 뽑지만 서울여자간호대 55명, 40명대 경복대 43명, 수원과학대 42명. 특성화고는 1차보다 확 줄어서 6명 정도를 뽑아주는 안산대 경린여자대 정도가 있습니다. 간호 말고 그럼 애들이 보건계열에 관심을 가진다면 뭐죠? 물리치료학과예요. 한 판에 그릴 수 있더라고요. 뽑는 대학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일반을 보시면 12명 여주대, 수원여자대 10명 이 정도고요. 일반고가 훨씬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일반고 보시면 안산대가 35명, 20명대 경복, 동남봉호, 신구대 정도가 있다. 특성화고는 안산대가 15명으로 좀 많이 뽑아준다. 2차로 가면 인원이 좀 줄어요. 그래서 여주대가 10명 뽑고 일반 전형으로 일반고 전형에서는 수명 넘게 뽑는 거 딱 한 군데. 동남보건대나 정도학교 15명 정도의 신구대가 뒤를 이었다. 특성화고에선 안산대 5명 정도가 제일 많이 뽑아주는 편이었다. 그 다음 방사선학과도 1차, 2차를 한눈에 보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3군데밖에 안 뽑더라고요. 방사선학과. 그 엑스레이, CT, 그 다음 PET 뭐 이런 거 다 찍고 방사선 치료도 할 텐데 꽤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은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 전형은 뽑는데 동남보건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65명이나 뽑고요. 신구대 24, 안산대가 30명 뽑고 특성화고는 둘둘 넷 정도를 뽑아주고 있었습니다. 2차에서는 역시 일반 전형으로 안 뽑아요. 일반고 전형으로 뽑아주는데 동남보건대가 팍 줄어서 26명, 신구대 안산대가 15, 12명 정도를 뽑아줬고 특성화고는 2명, 1명, 2명 정도밖에 안 뽑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병리, 그래서 소변검사, 혈압검사, 심전도검사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6개의 대학이 해당 대학인데 일반 전형은 이게 뽑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복대 1명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고 전형으로 보통 지원하셔야 되는데 67명의 경복대, 50명의 안산대가 좀 많이 뽑는 편이었고 특성화고에서 안산대가 7명으로 1차에서 좀 많이 뽑는 편이었다. 2차에서는 여전히 경복대가 1명, 딸랑 일반 전형으로 뽑았고 일반고 전형으로는 안산대가 27명, 서영대가 23명으로 좀 많이 뽑는 편이었고 특성화고에서는 서영대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금 물리치료 임상명의 방사선을 살펴보셨는데 간호는 좀 인원이 많았는데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명은 좀 적었잖아요. 그 간호만큼 많이 뽑는 게 의료보건 중에 전문대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 치위생이더라고요. 이건 한 판에 안 들어가서 1차와 2차를 두 판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 전형 여주대가 78명이나 뽑아요. 많이 뽑죠. 그리고 일반고는 간호도 압도적이었던 경복대가 제일 많이 뽑습니다. 151명이나 뽑고요. 65명의 수원여자대, 56명의 동남보건대 수원과학대가 좀 많이 선발을 하는 편이었고 특성화고에서도 수원여자가 32명이나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었어요. 2차가 모집 인원이 줄긴 하지만 그죠? 일반 전에 뭐 확 줄은 거 느끼죠? 10명이 안 되잖아요. 최고 많이 뽑는 용인예술과학대가 9명밖에 안 되니까 일반고로 가면 인원이 줄긴 하지만 그리고 20명대에 수원여자대 24명, 동남보건대 22명, 한양여자대 21명으로 뽑더라. 특성화고에선 다 고만고만하게 뽑는데 4명 정도가 제일 많이 뽑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의 보건계열 인원 정리를 했는데 올해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4년제 대학의 이슈가 뭐죠? 전공자율 선택제 무전공과 의대 증원이잖아요. 근데 전문대는 무관하냐? 아니더라고요. 전문대에도 전공자율 선택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자율 선택제 무전공이 4년제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2가 있잖아요. 유형 1은 뭐죠? 그 의료보건 상원대처럼 이수자 수의 제한이 아주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유형 1. 그다음 단과대의 벽을 치고 예를 들어 공학계열 자유전공이야. 그럼 화공, 생명공, 기계공, 산업공을 쓸 수 있지만 나머지 과로는 못 가요라는 유형 2가 있잖아요. 단과대 정도의 제한이 있는. 그럼 전문대 자율전공 선택제는 유형 1 스타일이 많았냐, 유형 2 스타일이 많았냐. 유형 1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유형 2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어디였냐? 1차에서 보면 경인여대가 40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동양미래대가 19명을 그 뒤를 잇고 일반 전형으로요. 일반고 특성으로 다 써요. 근데 일반고 전형으로 보면요. 20명대 대학 그 전문대들이 있었어요. 그 재능대 자유전공, 한양여대 21명, 인덕대 자유전공 21명. 요렇게가 좀 뒤를 이었고 특성화고에서도 재능대가 좀 9명으로 좀 많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수시 2차로 보시면 줄어요. 1차보다 팍 주는데 어쨌든 그래도 1차 이어 2차에 경인대 자유전공학과가 일반 전형으로 일반고 특성고 답사는 일반 전형 11명 제일 많이 뽑았고 일반고 안에선 그래도 10명대를 뽑아주는 게 인하공대 자유전공학부 12명, 한양여대 자유전공학과 10명. 그러니까 자유전공 이렇게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를.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는 많이 뽑아야 4명이었고 적게는 1명까지 뽑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금방 보여드는 게 서울, 인천 지역이었다면 금방까지 서울, 인천이었거든요. 경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경기는 좀 많이 뽑습니다. 저기 보면 자유전공은 110명이에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전문대 자유전공을 전공자율 선택제 지원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선생님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4년제밖에 생각 안 해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전문대를 생각할 상황이 됐어요. 그게 성적적인 부분이든 내신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수능적인 상황이든 뭔가에 전문대를 생각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전문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수전공, 이중전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4년제는 보내놓고 야, 너 철학과 생각 없었지? 그래도 철학과 들어가서 더 관심 있었던 영문과 복수전공에 너 저기 식품 쪽, 환경 원예 쪽은 상관없었지. 근데 환경 원예 쪽 보내놓고도 괜찮은 게 화공 복수 전공할 수 있어, 생명원 복수 전공할 수 있어. 저희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전문대는 그게 잘 안 돼요. 진학해서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 진학하는 학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전문대에 대한 학과적 고민이 덜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내나라고 사실 실제 학생 지도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문대에 가서 네 전공을 선택하게 해줄게. 물론 여기도 4년제처럼 걸려 있어요. 그 전문대에 의예과가 없으니까 의료보건, 간호, 아까 물치, 뭐 임상병리학과, 방사능 이런 것들은 못 가는 나머지는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애가 대학 가서 전문대 가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공자율 선택제 자유전공학과, 자율전공학과를 추천해 주시는 건 괜찮은 지도 전략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있어서 110명이나 그렇게 뽑고 서정대가 70명, 그 다음에 동서울대가 여기 걸려있는 거 보죠. 공학으로만 61명. 이게 이제 유형2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58명의 수연대 자유전공학과가 이제 이 뒤를 잇고 있더라. 일반 전형. 이건 아무나 다 써야죠. 일반고 특성하고. 일반고로 보시면 제일 많이 뽑는 데가 46명 수원여대 자유전공학과였다. 그래서 자유전공학과 경기 지역의 전문대를 쓴다면 일반 전형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는 게 모집 인원상 더 맞는 얘기였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성화 선생님들 주목하세요. 앞에 특성화고 뽑으면 되게 적은 인원들이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동원대 자유전공학과가 무려 86명이나 뽑아요. 그리고 37명짜리 동서울대 자유전공학과 공학도 있고 35명짜리 서정대 자율전공학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꽤 많은 인원을 특성을 뽑는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 학생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확 줄어요. 보시는 것처럼 10명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봤자 두원국가대 안성, 그 다음에 수원여대 자유전공, 장안대 자유전공 요 정도가 일반 전형이고 그나마 일반고에서 30명대, 20명대, 30명대 서정대, 그 다음에 20명대 동원대 이렇게 뽑아주더라. 특성화고는 아까에서 팍 줄어서 그 의료보건 계열 뽑듯이 4명 정도가 채택가 돼서 자율전공, 전공자율 선택제를 모집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그럼 4년제에 대해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때 저희가 전형 방법을 따지잖아요. 전문대는 선발 방법, 전형 방법이 뭘까요? 보통 학생부 100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교과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내신 100인, 교과 전형 성적 10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한 판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인천 따로, 앞에서 이제 모집 인원 말씀드릴 때 전공자율 선택 서울, 인천 따로, 경기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봤는데 서울, 인천의 경우 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통 내신 100인 경우가 많다. 비교과가 일부 학교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아주 소수의 학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따지셔야 되냐? 학기의 범위가 있고요. 실제 반영 학기가 있어요. 그럼 대학 입시를 진행함에 있어 최대치의 범위는 뭐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줄일 수도 있어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까지 4개 학기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면 3개 학기죠. 2학년 만에 그럼 2개 학기죠. 이렇게 범위 학기를 두고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고를게라고 전문대는 전형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5개 학기를 두고 1개 학기 만에 그럼 한 학기 성적만 나오면 그 전문대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학이 경인여대 반려동물 빼고 경인여대, 재능대, 인하공대가 이렇게 하고요. 2개 학기가 좀 많아요. 동양미래, 배화대, 서울대, 숭여대, 인덕대, 한양여대, 경인여대, 반려동물이 2개 학기를 반영하고요. 3개 학기가 서울여자간호대, 명지전문대. 근데 명지전문대는 학년당 하나씩. 그러니까 1학년 때 1개. 무조건 1개 학기, 2학년 때 잘한 거 1개, 3학년 1학기 무조건. 그래서 30, 30, 40으로 이렇게 3개 학기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4개 학기인 곳은 없고 범위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 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학기 반영해요. 삼육보건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인덕대를 쓰고 삼육보건대를 써요.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애가 인덕대를 쓰고 삼육보건대를 쓰고 인하공대를 써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대학별로 훨씬 4년제보다 점수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대상학기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이 5개 학기일 때 1개 학기 반영해요. 국제대, 김포대, 동서울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한국관광대까지 굉장히 많죠. 훨씬 많아요. 서울보다 1개 학기 반영하는 게. 2개 학기 반영해요가 대림, 부천, 수원, 여자대, 연성대, 유한대 있고요. 5개 학기 반영해야도 있는데 일단 좀 보시면 경복대는 5개 학기를 반영하는데 골라뽑기 15개를 해요. 그래서 좀 달라요. 나머지는 다 전과목이거든요. 경북대는 일부 과목만 15개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유의하시. 국제대는 모든 학과가 그런 게 아니라 간호만 5개 학기고요. 대경대는 명지대 스타일 비슷하시죠. 5개 학기인데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이고 서울예술도 일부 과목이에요. 두원공과대도 간호만 이렇게 하는데 대경대 스타일이죠.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 그럼 용인예술과학대도 모든 과 그런 게 아니라 간호 치위생만 5개 학과를 가요. 그러니까 5개 학과를 하는데 일부 대학 빼고는 간호나 치위생 같은 의료보건 계열이 5개 학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4개 학기 중에 1개 학기만 반영해요. 3학년 1학기 안 껴준다는 얘기예요. 3학년 1학기 잘해봤자 못 가는 거죠. 그걸로. 그죠? 경기과학길대, 수원과학대, 장안대가 있고 2개 학기 경민대, 동남보건, 동아방송예술대, 서영대, 서영대, 신구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만 반영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2개 학기 다 해. 개원예술대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 전문대는 각각 대학별로 다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반영학기와 실제 범위학기와 반영학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범위학기, 반영학기가 다를 때 전과목 반영에 일부 학기 반영, 일부 과목 반영에 이걸 따지셔야 되는데 다 전과목이에요. 2개만 빼고. 그게 뭐다? 경복대, 서울대. 경복대 아까 15개였잖아. 서울여대 일부 과목이었잖아. 요거 빼고는 전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전문대 지도할 때 전 그런 말 하거든요. 전문대 1, 2학년 때 관심이 생기는 한테 야, 국영수나 아니면 그 프랑스어, 일본어, 정보 이런 거랑 다 똑같으니까 국영수 점수 따기 어려우면 국영수 아닌 과목에서 좀 잘 따도 돼. 그거여도 충분히 전문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들려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갈까? 대부분 안 들어가요.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배와 여자대, 삼육보건대가 진로 선택이 들어가요. 그럼 2개 학기 똑같이 반영한다고 해도 진로 선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셔야 되고 경기권에서는 경복대, 대림대, 동원대부터 장안대까지 꽤 많은 학교가 반영을 하고요. 인천에서는 인천 3개밖에 없어요. 재능대, 인하공대, 그렇게 있는데 재능대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아까 교과가 주로 반영된다고 하잖아요. 비교과는 별로 반영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반영한다면 그 일부 학교가 여기에요. 비교과를 반영하면 그럼 뭐 하냐? 대부분 출결이에요. 출결.
근데 출결인데 어떻게 돼? 감점제로 가고요. 미인정 결석이 있을 때 감점에 근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대부분 미인정 결석을 반영하는데 지각조퇴 결석은 3일을 모아서 결석일을 쳐서 감점할 때도 있지만 지각조퇴 결석 반영 안 해.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우린 결석만 반영이라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 따라니까 여기 적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동양미래대만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경기에서는 경민대, 경북대부터 연성대까지 반영을 하고 인천에서는 경인여자대만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세 개의 대학이 있어요. 첫 번째 여주대는 실용음악과 웹툰 콘텐츠 학과에서만 비교과 출결을 반영하고요. 경인여대에서는 다른 과는 안 하고요. 반려동물 보건학과만 반영을 해요. 그 다음 다 출결이었잖아요. 유일하게 출결 말고 더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안산대고요. 봉사를 반영하는데 딴 거 보통 감점식이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는 가산점으로 반영을 해요. 최저 60점을 놓고 1, 2학년 봉사활동 1시간 1점씩 가산해 줄게. 그럼 봉사 시간이 40시간이야. 그러면 100점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점수가 안산대는 비교과형에서 출결 말고도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문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소수밖에 없다. 근데 두 가지로 있어요. 4년제에서도 교과 최저를 고른 게 기회균형 뭐 이런 걸로 특별 전형에서 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거는 게 있어요. 서울여자대 독자 전형에서 간호학과가 교과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우수 3개 학기를 하는데 그 우수 3개 학기가 평균 4등급 이내여야 돼. 그래서 내가 3, 3, 6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6이 4를 넘었잖아요. 근데 그런 교과 최저 학력 기준인 서울여자간호대 주의해야 된다. 독자 전형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 걸려있는 대학이 서울에 3개, 경기 1개가 있더라. 서울의 삼육보건대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SA 추천 전형에서 국수형 탐이 아닙니다. 국수형입니다. 거기서 2개 영역 등급합 8. 이 깔리고 서울여자간호대는 어떻게 해서 국수형 중에 2개, 탐구 1과목 총 3개를 선택해서 등급합 합 12 이내면 돼. 서일대는 간호학과에서 간호학과만 걸려있어 보시면 삼육보건대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과, 서정대 간호학과만 걸려있는 거고요. 서울대 간호학과는 국수형 탐 안 들어갑니다. 국수형 중 2개 영역에서 등급합 9 이내가 돼야 돼. 서정대의 경우는 국수형 3개 영역에서 탐구 안 들어갑니다. 합 18 이내면 돼 라고 걸려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수시 모집 지원 전략과 유의사항 4년제 대비해서 뭘 더 우리가 신경 쓰면 학생 지도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4년제는 없다, 전문대는 있다. 뭐? 수시 모집 2번의 기회가. 그래서 2024 명지대 일반고 전형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2차가 있죠. 전문대 입시 결과는 평균과 최저를 공개해 줍니다. 그래 평균을 먼저 보시면 1차가 모집 인원 훨씬 많았죠. 2차가 모집 인원이 좀 적었잖아요. 2025에서도 1차가 훨씬 많이 뽑았죠. 2차가 적었잖아요. 그죠? 75대 17 정도 됐었잖아요. 1차가 75%고 거의 2차가 17% 정도 모집이 이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전문대 중에 제일 좋다고 일컬어지는 명지 전문대 일반고 전형을 보면 평균이 이렇게 깔리거든요. 위로 갈수록 성적이 낮은 거예요. 위가 9.0이잖아요. 아래가 3.0이고 2차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왔죠. 그만큼 그럼 평균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평균은 별로 솔직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평균 말고 최저로 붙어도 붙는 거니까 전문대는 최저로 붙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최저를 보시면 6.0부터 8.0 라인에서 이렇게 막 깔리잖아요. 근데 2차 최저를 보시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6.0 밑으로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심할 때는 4.0까지 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수능을 못 보고 나서 애가 수능 성적을 못 봤어요. 11월 14일 지나서 수시 2차는 822라고 했으니까 11월 22일까지 2차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그때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얘는 어차피 수시밖에 안 갈 거야라는 수시 초점형 집중형으로 진행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수시 1차 때 훨씬 전문대는 많이 뽑고 성적이 낮은데 얘가 4년제 수시를 간다면 4년제와 전문대는 동시 합격을 한다고 해도 골라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2차만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하기보다는 1차까지를 고려하고 두 번 기회를 다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전문대도 쓸 수 있는 게 일반고 학생이나 일반 전형도 쓰고 일반고 전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는 쓸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아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 중에 특별 전형,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 50%, 92%, 50%더 많이 뽑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일반고 전형 주로 쓰면 되겠네. 일반 전형 안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다르더라고요. 각각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북대를 볼게요. 일반 전형의 최저가 몇이에요? 3.1이에요. 일반고 전형의 최저는 몇이에요? 4.4죠. 그럼 우리 애가 4.1인데 일반 전형 쓰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고 전형을 지원시키면 합격이 됩니다. 그럼 모두 다 그러느냐? 수원 여자대 볼 거예요. 우리 애가 몇이라고요? 4.1. 근데 일반 전형의 최저는 4.51인데 일반고 전형 최저는 3.4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4.1을 경북대를 지원시키면 일반고 전형은 합격인데 수원 여자대 일반고 전형을 지원시키면 불합격이죠. 오히려 수원 여자대는 뭘 썼어야 돼요? 일반 전형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다 쓴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일반고밖에 못 쓰는 특성화고 못 쓰는 일반고 전형으로 무조건 지원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각각을 좀 확인하셔서 우리 애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일반 전형 좀 각각을 확인하시고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년 대비 성적의 변화가 4년제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지 전문대를 사례로 수시 1차와 수시 2차로 나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면 2024 1차 평균이 이렇게 5.0에서 6.0, 7.0까지 이렇게 깔리는데 2023 평균은 어떻게 깔리느냐? 달라졌죠, 조금. 그죠? 그리고 1차 최저는 이렇게 깔리는데 2차 최저는 이렇게 깔려요. 그럼 변동폭이 심했던 평균 기준으로 변동폭이 심했던 학과는 AI, 게임 소프트, 산업경영, 지적, 공간정보학과 이런 게 있었는데 최저 기준으로 되게 변동폭이 심했던 건 0.5등급, 6등급 이상 차이가 났던 건 AI, 컴퓨터 공학, 기계공학, 공공행정 서비스. 그래서 4년제보다 변동폭이 좀 더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조건 올해도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공자율 선택제 때문에 모집 인원이 각각의 학과에서 줄어서 변동폭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전문대 자체가 전공자율 선택제가 없어도 4년제보다 변동폭이 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지도를 하셔야 된다. 2차를 한 번 더 볼게요. 2024 2차 평균과 2023 2차 평균이 이렇게 달랐고요. 2024 최저와 2023 최저는 이렇게 달랐는데 평균 기준으로 차이가 났던 건 산업경영, 드론 정보 4개 정도 학과가 있었고 최저 차이 나는 건 전자공학, 토목공학, 지적공간정보, 사회복지, 공공행정 서비스였는데 공공행정 서비스를 왜 찾겠냐? 이건 1등급도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5.0 있어요. 그럼 뭐 7.0 있어요. 그럼 2023 기준 떨어졌는데 2024 때는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원할 때 전문대면 2년제일까요? 수업 연하를 좀 꼭 확인해 줘요. 대부분 전문대는 맞습니다. 2년제예요. 전문대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가 나오는데 전문대 안에서도 공학이나 유아교육, 보건계열은 3년제입니다. 간호는 4년제예요. 그래서 전문대 간호를 다녀도 4년제 학위와 똑같은 일반 학사 학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도 마이스터 대학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전문 기술 석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대는 무조건 2년제라는 편견을 버리고 3년제일 수도 있고 4년제일 수도 있고 대학원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학생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개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애들이 제일 관심 있다 뭐라고 했죠? 서울, 인천, 경기의 보건계열이 제일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2024 입시 결과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한눈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간호학과 어디 있어? 임산병리 어디 있어? 물리치료 어디 있어? 이걸 좀 다 확인하시고 한눈에 보시고 좀 학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간호학과부터 볼게요. 일반 전형과 일반고 전형. 일반 전형 뭐라고 했죠? 일반고 특성화고 다 써요. 일반고 전형은 특성화고 못 써요. 일반고만 써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평균과 최저를 입시 결과를 전문대는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평균 최저를 다 썼더니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한테 평균이 더 중요할까요? 전문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최저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최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뱀의 머리일 필요 없잖아요. 전문대에서. 용의 꺼리여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만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차에서 간호학과를 선발하는데 어디가 특히 낮았니? 라고 보면 국제대가 6.10으로 좀 일반 전형에서 낮았고 서정대가 5.0으로 좀 낮았다. 일반고 전형에서는 어디가 좀 낮았니? 경북대가 4.80으로 조금 낮았어. 간호를 가려고 그러면 그럼 일반고 전형에서 5.0 넘어가면 좀 힘들겠구나. 근데 일반 전형으로 가면 저기 국제대나 서정대 같은 경우는 5.0, 6.1로 붙는 사례들이 있고 요걸 한눈에 보여주시면서 하되 아까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학기가 있고 반영 학기가 있고 이게 전 과목 반영이 대부분이지만 비교과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감점 요소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지원하시면 되고 2차 보시면 6.0이 붙는 대학이 일반 전형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국제대가 5.70으로 좀 낮은 편이고 4점 넘어가는 게 두원국가대 안성과 서정대가 있었다. 일반고 전형으로 오면 4.0 넘게 이제 합격자를 보이는 건 경북대와 용인예술과학대가 있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고 물리치료학과는 뽑는 대학 적잖아요. 1차에서 전년도 3개밖에 안 뽑았는데 수원여자대가 4.51로 제일 낮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고 전형에서는 경북대가 4.40으로 좀 낮았어요. 2차에서 물리치료학과는 경북대 하나 뽑았는데 1점 높죠. 하나밖에 안 뽑는 1점이고. 그래서 일반고 전형이 훨씬 나은 상황이었고 경북대가 4.0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3등급대 이내의 성적을 지녔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과 수시 1차에서 안산대가 뽑았는데 4.0 정도 일반 전형으로. 일반고 전형에서는 신구대가 3.9 정도, 동남보고대가 3.6 정도. 수시 2차에서는 안산대가 3.4, 일반 전형으로. 일반고 전형에선 동남보고대 3.2, 신구대 3.4.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3.9, 4.0으로 방사선과 1차에 접근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2차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3.4만 넘어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임상경리 경북대 하나 뽑는데 일반 전형에서 수시 1차 때 높아요. 2.8. 근데 일반고 전형은 5.8 경북대, 5.48 서영대, 수원과학대 5.04. 좀 낮은 때가 있었고요. 2차로 오면 조금 높아지는데 일반 전형 3.7. 근데 5등급대가 있어요. 서영대 5.5, 그다음에 안산대 4.7, 경북대 4.7. 이렇게 좀 낮은 과가 있었다. 치위색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많은 건 일반고 전형으로 좀 많고 일반 전형은 좀 적게 뽑아요. 근데 일반 전형의 수시 1차 때 경북대가 5.30으로 좀 낮았고 일반고 전형이 훨씬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는데 여주대 7.4, 그다음에 경북대 6.3, 그다음에 5등급대 성적을 보였던 서영대 5.29, 수원과학대 5.17, 수원여자대 야간이 5.69 이렇게 좀 낮았고 수시 2차로 가면 조금 높아지긴 한다. 근데 경북대가 2차에서도 4.5. 그다음에 일반고죠. 여주대가 좀 가슴 아프겠지만 9.0이란 건 쓴 애들 다 붙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치위생을 가겠다라고 하면 여주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데 올해 9.0이 아닐 확률은 좀 있어요. 그죠? 몰려서. 근데 어쨌든 좀 낮은 학과가 서영대 5.29를 비롯해서 경북대 4.9, 그다음에 그 수원과학대 4.77 요 정도, 그다음에 용인예술과학대 4.8 정도가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4년제와 다른 전문대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 알고 보면 매력적인 전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경우가 존재했냐면 성적이 6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통합 가능한 대학을 가고 싶, 전문대를 가고 싶다 그래서 경민대를 최종 합격시켰더니 그 학생이 들려준 말은 뭐냐면 멀어서 안 가요였어요. 합격을 해놓고. 그래서 전문대를 쓰실 때는 이거 저희가 그린 거거든요. 전문대 지원팀 이전 전문대 지원팀에서 그리신 건데 꼭 이 표를 보여주고 통학을 꼭 고려해서 전문대를 가면서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통학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셔라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아닌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공대학, 폴리대학, 직업전문학교, 전문학원은 전문대가 아니에요. 그럼 관련 부처는 뭐냐?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만든 대학만 전문대학이에요. 그게 아닌 건 다 전문대학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시고 전문대인지 아닌지를 교육부가 정부 부처야? 고등교육법으로 관련법이 돼 있어? 요걸 좀 확인하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력인데 전문대 취업률이 높아요. 일반대가 65%, 2017대 2017 한 번도 65%를 넘긴 적이 없는데 전문대는 71%가 넘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간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간호의 취업률은 87.4%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 면에서 전문대는 4년제보다 7% 평균 높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생각해 보시는데 신기해요. 계층 상승 비율.
이게 지방 얘기긴 하지만 전문대가 지방대보다 높았대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경상권의 중하위권 4년제 대학에서 소득 수준이 상위 40%로 올라갈 확률을 따졌더니 경상권 중하위권 4년제 대학은 12.2%인데 오히려 전문대는 14.61이었대요. 충청권으로 넘어가면 4년제 대학은 올라갈 확률이 10.33%였지만 전문대는 12.34였대요. 그래서 성적 좀 낮은 애들 무조건 4년제만 아무거라도 4년제가 무조건 전문대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일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취업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보건, 안경, 치위생, 치기공,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반려동물, 철도, 뷰티, 외식조리, 카지노, 바리스타, 제과, 제빵, 소믈리에 이런 것들은 굳이 4년제를 나오지 않아도 취업 전선에서 승진, 연봉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 다음 전문대가 아까 다양한 학제도 있었지만 전문대의 전공 심화 과정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대를 갔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야간 과정으로 돼 있어 직업과 병행할 수 있어요. 전문대 2년제 나왔다. 그럼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2년제 과정을 하면 4년제 학사학위가 나와요. 전문대 3년 다녔다. 근데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1년제 과정을 했다. 그럼 4년제가 나와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병행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학생들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취업률 100% 학과도 있어요. 뭐 일일이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놓은 건 아니고요. 서울 지역의 취업률 100% 학과는 각각의 전문대 별로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이런 학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취직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전문대는. 그래서 그걸 쭈루루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 서울, 인천, 경기까지 좀 보시고 거기서 좀 아이들한테 이런 대학이 주로 취직이 잘 됐으니까 요 학과 중심으로 모집 단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보들 이 강의 자료와 그다음에 전문대 수시 모집 일정 달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 이제 공지사항의 특정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과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때 여기서 확인하셔서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진하게 전문대 자료는 안 들어가는가? 원래 여기 메뉴에 전문대가 있는데 지금 숨기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문대는 아직도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못 올려드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가 올라가냐? 이런 자료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 각각의 대학별 저희가 이제 쓴 전문대학별 자료, 그건 전년도 입결, 모집률과 내신 성적 산출인데 저희가 전문대 지원팀에서 정시 때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몇 점이다 이걸 해드릴 수 있지만 수시 때는 못해요. 범위 학기, 반영 학기가 다 다르고 비교과 다 다르고 뭐 이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저희 물리력과 인력으로 정확한 계산값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못 해드리고 각 전문대가 전문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전문대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링크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저희 자료를 다 보실 수 있게 센지랑엔 이런 자료가 올려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걸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침반도 모바일 나침반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년제 중상위권도 중요하지만 전문대 중하위권 학생들도 관심과 사랑으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